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월의 첫 거래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월 여러분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날이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물론 2월 3일 월요일장이 하락 종목이 무려 장중에 2,300개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확실히 기여히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건 피하고 들어갈 건 들어가자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관세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업종 이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고 혹은 최근에 딥시크가 쏘아 올린 공에 의해서 급등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면 좋은 성과를 2월 달에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좀 힘들었어요. 힘드셨어요? 네. 네. 저는 오히려 희망이 보이던데. 그러니까 한편 사실은 저는 아시지만 현금이 지금 한 80, 거의 90%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전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겠다. 네, 연휴가 길어지니까 네. 확보하겠다고 했고 또 공교롭게 금요일에 또 하락이 나왔고 해서 사실은 뭐 저는 빠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제가 또 방금 전에 종목 상담을 하고 왔는데 네. 또 아비규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 상담 프로를 하고 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종목 상담 프로를 하고 왔는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조금 마음이 좀 무겁죠. 저는 마음이 표현해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오늘 이제 시장을 지금까지 흐름과 그 다음에 2월에 예상되는 것들 혹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장을 짓눌렀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딥시크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관세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관세는 트럼프가 하겠다 얘기가 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관세를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무너진 실망감이 있는 것뿐이지 이 관세는 이미 예상이 되어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망가질 것인가?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관세로 인해서 화면 한번 보여주신다면 이게 이제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시장 좋았었거든요. 상당히 미국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락 출발했지만 하락 마감했지만 1%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한 것이고 미국 시장은 오히려 나스닥 기준으로 1% 이상 상승을 보여주다가 미국 시간 기준으로 1시인가 12시 반인가에 서명했다. 그것도 나쁘게 말한다면 트럼프 이 새끼가 자기 집에서 백악관에서 사인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사인을 하면서 그게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그냥 쫙 빠지면서 하락전환을 약하게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선물이 시간 내에서 그냥 오픈하자마자 마이너스 2.5%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아시아 증시도 거의 평균 2% 이상 하락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엔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또 이제 아직 멕시코하고 중국은 가만히 있지만 캐나다는 바로 또 반격을 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라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상승하는데 소비는 둔화되는 그렇게 돼서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오늘 아침 10시인가요? 10시인가쯤에는 EU도 곧 사인하겠다 하면서 시장에 한 번 더 흔들림이 나왔던 것인데 2018년 3월이죠. 2018년 3월에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라면 그때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그 관세를 부과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S&P 500 기준으로 따진다라면 이제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이제 본다라면 요때입니다. 요때인데 요때 이제 한 5% 정도, 한 5에서 6% 정도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회복을 했다가 여기서 급락이 나온 거는 또 이거 파월이죠. 파월이 FOMC에서 금리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때 인상하고 있을 때니까 금리 인상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다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아 미안해 I'm sorry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2018년은 트럼프의 어떤 관세 이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관세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국 관세 매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사실은 재미는 없었어요. 회복은 했다고 하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오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관세가 매겨져 있는 거였잖아요. 중국에 대해 관세를 매겼는데 미국에서 왜 이거를 캐나다하고 멕시코, 유럽까지 더 확대하느냐 하는 것은 중국에만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이 우회적으로 멕시코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도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중국 자본인데 아닌 것처럼 보여지면서 오히려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다 부과하겠다. 그래서 아예 중국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차단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때보다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한 10% 정도 지난번에는 5%가 이번에는 10% 정도 미국 증시 기준으로 S&P 500 기준으로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캐나다하고 지금 멕시코는 문제가 뭐냐면 요게 네. 이제 위에가 캐나다 기준으로 미국 의존도, 아래가 멕시코 기준으로 미국 의존도인데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78%가 미국 의존도고요. 멕시코는 80%가 미국 의존도입니다. 근데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를 합쳐도 30%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외의 지역까지 이런 걸 따진다라면 이 파급 효과가 되게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라서 조금은 이 유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지를 좀 봐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러면 약간 돌고 돌아서 이제 원점을 온다라면 그럼 무역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런저런 가정을 하면서 시장이 안 좋게 나오는데 왜 저는 이거는 제한적이다라고 보냐면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전 세계 시가총액 2등을 하는 기업이 네. 딥시크가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날 하루만 20%가 하락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부담스럽다라는 인식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미국 증시가 험악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또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지난 그 작년 그 12월인가요? 12월 FOMC 했을 때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때부터 보면은 폭락이 나왔다가 조금 회복했다가 또 하락할 때 또 폭락이 나오고 이런 식의 좀 약간 변동성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좀 비싸기 때문에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 급히 팔고 또 그게 좀 해소가 되나 싶으면 또 급히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반등은 또 제법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현재 한 두 가지 정도의 가장 큰 이슈 정리를 좀 해보자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딥시크에 관련돼서 그동안의 기존의 큰 흐름이 어쨌든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 흐름이 한번 크게 휙 바뀌었어. 대신에 걔네들이 빠졌다고 해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정도의 흐름은 아니고 이제 대처해서 그러니까 즉 AI 인프라나 하드웨어 쪽에 어떤 종목들이 흐름을 이끌어왔다면 사실 한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저는 계속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고 조금 더 일찍이긴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것들을 보면서 봤던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AI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서비스 종목들 이런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그쪽이 강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명확해졌어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2월이 그런 부분에서는 쉬워졌다. 불확실성의 어떤 흐름이 조금은 크로스를 해보는 게 좀 더 명확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관세가 사실 뭐 과하다 싶다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오늘 그 모습에서는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전 업종이 무너지다 했다 보니까요.
그 영향을 이제 피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든 LG전자든 멕시코에 생산 공장이 네. 있고 거기에서 사실 우에 이렇게 수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든 거라서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막 할인을 갖다 30% 50%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2차 전지 기업들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랄지 포스코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캐나다의 그 자원 개발 그렇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25%를 때려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오늘 다 크게 무너지겠죠. 이거 어떻게 하지 예, 네. 나오긴 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기 관리 능력이 참 뛰어나긴 합니다. 솔직히 나라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각자 조성해서 여기까지 온 그쵸.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잘 현명하게 좀 넘겨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중국만 때렸던 것이고 트럼프 1.0에서는 예, 그죠. 1.0에서는 중국만 때렸던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우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조금 우리나라 기업이 좀 피해를 왜냐면 같이 당하는 거죠, 이제. 예, 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너도 똑같이 다 당해봐 해서 하는 거면은 오히려 경쟁력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또 그런 걸 빠르게 준비를 하고 또 최근 IRA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어쨌든 현지 공장을 많이 놨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똑같은 조건에서는 경쟁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라왔을 때 이게 영향을 정확하게 시간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 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선적을 해 있는 것들 네. 혹은 지금 이미 물건 들어온 것들은 그 관세 영향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소비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시간차를 보면은 빠르면 한 2달에서 길면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인데 그때 정말로 갑자기 소비 절벽이 뚝 떨어질 가능성은 적겠지만 정말 소비 절벽이 뚝 나왔을 때의 우려감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트럼프의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불법 이민자들 지금 열심히 체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막 1,000명 내지는 1,500명까지 그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막 약간 체포 다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걸 보면 야,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그걸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자기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농업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고임금으로 사람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알고 있는 지인분들이나 혹은 저희 친척분들 같은 경우는 양식장을 하거나 딸기 농장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양식장은 바닷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딸기 농장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게 안 맞아요. 일하는 사람도 없어. 아니 하다못해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 니들 당신 말 맞다나 다 내보낸다고 치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레기 농장 치우거나 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3D 업종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아니면은 세탁소를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지 않겠냐. 그쵸.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인들이 닭을 정말 많이 먹거든요. 네. 닭 소비가 엄청난데 그 닭 공장에 가서 이거 손질하는 그러니까. 거 이런 거 대부분 다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외국인들도 노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그쵸. 것이고 인플레가 다시 좀 위협하지 않겠냐는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 2월 초는 그런 불확실성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가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대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할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아무래도 우리 그쵸. 지금 국가 상황이 네.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을 저는 그 전약 하지만 후강장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상당히 이 지지를 해줄 자리에서 정확하게 잘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너무 우려감에 공포를 가질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요러든 간에
이것도 샥 피해가고 뭐 불확실성 피하면 어쨌든 올라갈 건 있어라고 그쵸? 보는데 그것만 네. 잘 잡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2월달 초반에는 조금 흐름을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게 엔터주들 오늘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하락 거의 보합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한 1% 정도 상승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엔터주들이 하이브는 플러스 0.6%, SM, YG 엔터테인먼트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세 영향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서 공연을 하는데 네. 티켓값 20% 더 받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하이브 같은 경우 본다라면 상승 거의 뭐 종가상 신고가. 예, 오늘 안 빠지기만 네, 해도 대단한 그렇죠. 겁니다. 네. 네. 그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안 빠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엔터주에 대해서는 좀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관세에 대해서 덜 영향을 받겠다. 그리고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환율이 또 오늘 12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466원까지 올라왔는데 또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또 엔터주들이 있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조금은 희망적인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일기는 아니죠. 바이든 정권에서 IRA 막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좀 주목을 받았었던 게 로봇이었어요. 자동화. 네. 왜냐면은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한 2배 비쌀 거고 혹은 중국이나든지 이런 신흥국에서 만드는 인건비보다 한 4-5배 이상 비쌀 텐데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미국 노조도 만만치가 않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이든 정권 때부터 야 여기다가 공장 지어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인들 고용을 해. 네. 그러면서 얘네 복지 니네가 알아서 잘 챙겨. 네. 그래서 현대차가 삼성이군요.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를 지을 때 그 어린이집 같은 거 엄청난 대규모의 어린이집 이런 그런 걸 해가지고 같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다 복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로봇이라든지 자동화로 대체를 빠르게 해야 되는 거니까. 코스코 이놈들은 우리나라에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라고 하는데도 벌금 낼래 그냥 벌금 네. 낼래.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또 로봇주들이 또 이런 자동화, 물류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좋은 상승을 맞습니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같이 가는 게 또 AI. 네. 왜냐하면 AI라는 게 또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어떤 세팅을 또 하려면 또 AI 소프트웨어가 또 중요한 부분들 또 딥시크 이슈도 좀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좀 퇴색됐지만 어쨌든 AI 아빠 할 수 있는 샘 울트먼 네. 내일 온다 내일 그러잖아요. 내일 방한해서 방한하니까 여러 또 이렇게 만난다. 네, 만난다고 그래서 오늘 하니까 카카오도 만나서 협업할 그쵸. 거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카카오가 엄청나게 네. 또 급등을 그러니까 했죠. 그런 부분들의 이슈는 계속 될 수 있다. 특히 어떤 회사 저 이름 까먹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그 연구자가 딥시크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봤대요. 네. 이게 정말 싸게 개발이 되는지를 하니까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딥시크 방식대로 AI를 훈련시켜 보니까 지금의 방식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개발이 되더라라는 게 논문이 나왔거든요. 주말 사이에. 그러면 어쨌든 AI에 대해 어떤 개발 비용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샘 울트만도 우리가 폐쇄형을 했는데 우리가 틀렸다. 그렇게 인정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엄청 그렇죠. 메타 딥시크가 맞았다. 그러면 맞아요. 이제는 폐쇄형에서 이제 개방형으로 좀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AI 소프트웨어에 관련돼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짝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시장이 워낙에 빠졌으니까 코스닥이 3.6% 밀렸으니까요. 그래서 밀렸지만 AI에 대한 어떤 관심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야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단한 인물들은 다르구나. 사고방식 자체가 그걸 인정하기 정말 어려울 건데 네. 지금까지 오픈 AI가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선두에서 끌고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CEO가 우리가
미처 저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네. 네. 아 이게 더 낫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우리도 될 거고 준비하겠다. 그 공을 네. R1한테 넘기겠다라고까지 그쵸. 표현을 했어요. R1이 이제 딥시크의 네. 그 프로그램. 야 이렇게까지 인정한다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올바른 방식 혹은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냈어. 우리는 그 길로 갈 거야. 어떤 게 그게 꼭 중국에서 나왔든 뭐에서 나왔든 좋은 거라면 수용하겠다. 그래서 그쵸. 인류 전체적으로 AI 산업 자체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저비용의 서비스 업체들도 이만큼을 다루는 건 무료야. 오픈할게. 그리고 여기서 해갖고 우리랑 같이 뭔가를 윈윈 할 수 있는 전략 가자 하니까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종목들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AI 이 서비스 그동안 계속 강조하셨던 앱노도 오늘 사실 강세였고 오늘 뭐 앱노가 그래도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특히 네. 이제 아유, 이렇게 돌파 나옵니다. 예, 행보하다가 돌파가 나오는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8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10만 원도 시간을 좀 공들이면 10만 원도 한번 그쵸. 돌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앱노 같은 경우는 이 공급망 관리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세금을 그러니까 그 관세를 부과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앱노기 때문에 앱노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카카오는 사실은 이제 울트머에 묻어가지고 그렇긴 하죠. 네, 오늘은 묻어서 올라온 건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젠스왕 묻으면 막 상한가 가고 현대차도 젠스왕 묻어서 그날 하루긴 했지만 6%씩 막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카카오가 뭔가를 준비를 한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지난 그 12월 고점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봤자 뭐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괜찮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그 플리토는 사실은 이건 조금 고민이에요. 이 회사는 이제 저도 좀 고민입니다. 이거 뭐냐 네. 번역을 해주는 기업인데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죠. 플리토가 이제 작년에 주목을 받았었던 게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광고 요즘에 나오는 맞아요. 광고 보시면 내 친구한테 오늘 뭐 먹을 건데 요거 식당 좀 알아봐줘서 메일 보내줘. 뭐 그죠 반려동물 네. 데려갈 수 데려갈 있는 수 이탈리아 있고, 뭐 야외에 그쵸. 테이블이 있는 조건도 많어 바라는 것도 많어. 그거 다 해주잖아요. 네,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는 영어로 해서 내 친구 쌤한테 보내줘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 정리해서 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줘를 하려면 요 번역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 플리토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플리토가 작년에 보면은 글로벌 기업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애플일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다가 오히려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챗GPT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얘네가 더 잘해주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건데 아마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주목을 좀 더 받는다라면 플리토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늘 브리치텍이라는 종목도 네. 오늘 강세를 잘 이렇게 같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나타났어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고객센터 네네네 관련 ARS 네. 이런 거를 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도 그런 카드 이거 하면 좀 불편하긴 한데 AI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답해 주시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원 연결이 필요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이런 스텝으로 가는데 그런 거에 약간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주목 받았다가 요때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는 그것 때문에 급락 나온 거거든요. K뱅크 상장 철회. 네. K뱅크 상장이 철회됐다라기보다는 이제 미뤄진 거잖아요. 작년에 제일 대역급이었는데 이게 미뤄지면서 이제 이게 급락이 나왔었던 건데 오히려 만약에 이제 내일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7,000원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볼만하다.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한번 올라온 거라서 아직은 바닥이 조금 애매하지만 7,000원이 돌파가 되면 그때는 추세가 완벽히 이 하락
추세에서 상단이 돌파가 되는 자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번 악재를 만났던 자리가 다 소화가 그쵸. 되고 돌파가 나오는 상황이 나오면 네, 뭐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그럴 때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 감안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업사부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코난 같은 거 미래소년 코난 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만약에 큰 조정 없으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특히 코난은 기술력이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가 SK 그리고 KT 네. 두 개 회사가 KT 자회사인가 하여튼 그 대주주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통 물량도 적고 분위기만 타면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사실 많이 오르다 윗꼬리가 나오긴 했는데 온코크로스 아침에 사실 이게 한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요. 아 이거 13%. 주말 전략으로 네. 콕 찍어서 이것만 저는 조심스럽게 네, 이걸 이거 말씀드렸는데 윗꼬리가 강하게 나오긴 말씀하셨는데.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 유효하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단타 쳐서 수익 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야 우리 주말 전략에 우리 유채부 부장님이 콕 강력하게 콕 찍으신 종목이 지금 한 3% 올라가네요 했는데 어느새 갑자기 12% 15% 와.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윗꼬리가 나왔는데 맞아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압축을 해보죠. 자 어찌 됐건 간에 지금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엔터. 뭐 대표적인 종목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AI의 이 서비스 업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초강세이고 강세인 종목을 가야 돼요. 장이 안 좋고 흔들릴수록 오히려 강세인 종목들이 조금이라도 주춤하거나 눌려질 때 차라리 그런 종목이 되려 지금도 더 가고 2월달 한 달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불법 유인 잡시라고 이렇게 쫓아내고 추방하고 하게 되면 이를 도대체 누가 할 거냐? 그쵸. 그러면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그런 게 자연스럽게 원래 인류는 불편한 것들을 개선시키고 발명하고 발전시키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로봇주들도 오늘 의미 있게 볼만하다. 뭐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에도 또 오늘 강세를 만들어내면서 야 이게 웬일이냐 저렇게 3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최근 100% 넘게 올랐거든요. 하이진 RNM이라는 회사도 오늘 물론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움은 있어요. 근데 레인보우가 이렇게 오르고 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로봇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SPG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의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안 빠졌어요. 거의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고 이렇게 거의 레인보우랑 차트가 비슷하잖아요. 물론 폭은 작지만 그래서 한번 레인보우 급등했을 때 같이 급등했었고 횡보할 때 레인보우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고 횡보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SPG 같은 경우도 보시면 비슷하죠. 그러면 충분히 레인보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SPG 같은 경우도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뭐 유로메카 같은 거 협동 로봇 이런 것도 보시면 계속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슈가 나오면은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어쨌든 차트는 주가 지수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락해 있는 건데 이 고점에서 좀 버텨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2월 달에 좀 주목해야 될 섹터들을 보고 아마 이 세 가지를 좀 크게 얘기를 드렸지만 세 가지 모두 2월 달에는 상당히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거기다 좀 더 곁들이자고 하면은 조선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조선도 그냥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하다가 다시 올라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미국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그나마 안전성 있는 것들 이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쨌든 원전도 오늘 살짝 쉬었지만
아직도 힘은 괜찮다. 오늘 조선이 가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요것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인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되게 양아치스러운 게 네.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원유 등 에너지에는 10%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캐나다에서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정제해서 사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한 거는 관세를 적게 매기는 거야.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입맛대로 중국하고 멕시코 이런 거에 관세를 강하게 매기니까 이게 웃긴 게 인도에는 관세 인하를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관세를 인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데 제2의 공급망 세계 공장을 부상하고 있는 게 인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인도에는 관세를 조금 인하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죽이고 그쵸? 인도 살짝 이렇게 내 말 잘 듣는 해주면서. 애들은 저게 해주게 우쭈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쨌든 트럼프도 자기가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하려고 하는 게 이번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조선주가 안 빠진 게 아닌가. 왜냐면 조선은 배는 우리나라밖에 못 만드니까.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으니까. 그쵸?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중국 배는 안 받을 테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이 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중심이 되는 이야기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딥시크가 쏘아 올린 공, 그 다음에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들 좀 알아봤고요. 우리가 전체 2,500개 이상 되는 종목들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안 좋다는데 굳이 그걸 계속 저점 매수를 한다거나 추가 매수해가지고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는 것들을 우리가 공략하고 보는 게 좋고, 아유 공략하고 보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명절 전 연휴 계속해서 현금 좀 만들어 놓으세요. 조금이라도 만들어놔야 주도주 잡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어쨌든 뭐 잘 대응하시고 우리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많은 시황적인 내용들, 이 이슈들은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미남 주식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나오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우리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업사이클 리서치도요. 매일 아침 8시 30분 라이브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추가적인 이야기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두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